최근 5경기 40탈삼진. 이 숫자만 보면 장현석은 이미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장현석은 좋은 공을 던지고도 한번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투수였습니다. 지금은 초반에 타자를 삼진으로 압도하고 경기 중 위기가 찾아와도 다시 자신의 공으로 흐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40개의 탈삼진은 결과입니다. 장현석의 진짜 성장은 선발 투수로 버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장현석은 미국 마이너리그 타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탈삼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기준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탈삼진은 40개, 경기당 평균 8개입니다. 팀 내 탈삼진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첫 3이닝 동안 아웃카운트 9개 가운데 7개를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타자들이 장현석의 공에 배트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150km를 넘기는 빠른 공,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 바깥쪽으로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슬라이더, 같은 팔 스윙에서 전혀 다른 궤적의 공이 들어오자 타자들은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석이 처음부터 이런 투수였던 건 아닙니다. 마산 용마고 시절 장현석은 한국 고교 야구를 대표하는 초고교급 투수였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는 아마추어 선수로 유일하게 선발됐습니다. 프로 선수들 사이에 고등학생 1명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장현석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공은 최고 150km 후반까지 나왔습니다. 큰 낙차를 가진 커브는 이미 고교 시절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장현석은 KBO 신인 드래프트 대신 미국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8월 LA 다저스와 약 $100만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장현석의 커브를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술작품에 비유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부담까지 해결했습니다. 빠른 공과 변화구, 젊은 나이, 병역 문제 해결, 그리고 선수 육성으로 유명한 다저스와의 계약. 장현석은 한국 투수 유망주가 미국에 도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박찬호라는 표현도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야구는 고교 시절의 명성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현석은 미국 진출 후 2년 동안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공은 여전히 있었고 커브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공들을 원하는 위치에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볼넷이 많았습니다. 투구할 때 머리가 들리고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리면서 커맨드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공을 던지다가도 갑자기 볼이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리한 카운트가 되면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공을 가운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장타로 연결됐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3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많은 볼넷을 허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투구 수입니다. 삼진 능력이 있어도 볼넷이 많으면 4회와 5회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구종 선택입니다. 3볼과 같은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타자도 패스트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공이라도 타자가 알고 기다리면 위력은 떨어집니다. 장현석이 가지고 있던 폭포수 커브도 패스트볼 스트라이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타자는 굳이 변화구에 배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현석의 문제는 좋은 구종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구종을 사용할 수 있는 카운트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유망주들이 계속 다저스팜에 들어왔고 원문 기준 올 시즌 유망주 탑 30에서도 장현석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최고의 투수 유망주라는 과거의 평가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불안한 경기가 반복됐습니다. 좋은 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제구가 무너졌습니다. 빠른 공과 커브의 위력은 분명했지만 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런 장현석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장현석은 시즌을 앞두고 일본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다저스 소속인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장현석은 다저스 입단 당시부터 야마모토를 존경하는 투수로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우상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공을 던진 것입니다. 물론 야마모토와 함께 훈련했다는 사실만으로 장현석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투수의 기술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장현석에게 중요한 자극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야마모토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투구 동작의 반복성이 좋습니다. 패스트볼과 변화구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볼 카운트와 타자의 반응에 따라 구종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삼진을 잡아야 할 때와 약한 타구를 유도해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장현석은 바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빠른 공을 더 세게 던지는 것보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변화구의 움직임보다 그 공을 어떤 카운트와 위치에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선발 투수는 삼진 하나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변화의 결과는 6월부터 나타났습니다. 6월 20일 장현석은 탈삼진 9개를 잡으며 개인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뒤인 6월 27일에는 5이닝 3피안타 1볼넷 10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첫 무실점 경기, 그리고 프로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탈삼진 경기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신의 기록을 다시 바꿨습니다. 7월 2일에는 탈삼진 6개, 7월 12일에는 6이닝 8탈삼진으로 미국 진출 이후 가장 긴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경기에서는 첫 3이닝 동안 7탈삼진을 몰아잡았습니다. 장현석의 탈삼진 패턴도 이전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빠른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타자의 시선을 150km가 넘는 패스트볼에 묶어둡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바깥쪽으로 휘어나가는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우타자는 패스트볼이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시작하지만 공은 배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커터처럼 짧게 움직이는 슬라이더는 패스트볼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두 공의 구속 차이가 크지 않고 타자의 눈에는 비슷한 궤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장현석은 올 시즌 슬라이더 비중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슬라이더를 하나의 형태로만 던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짧고 빠르게 떨어지는 타이트한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패스트볼처럼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크게 휘어나가는 스위퍼 계열의 슬라이더도 사용합니다. 하나는 배트 아래로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배트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슬라이더 계열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여기에 장현석의 대표 구종인 커브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도 커브에서 나왔습니다. 0볼 2스트라이크,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였습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는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빠지는 유인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변화구나 높은 패스트볼로 타자의 배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현석은 포수의 사인을 여러 차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커브를 던졌습니다. 타자는 배트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선택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공을 믿지 못하면 던질 수 없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0볼 2스트라이크에서는 볼을 던져도 됩니다. 그런데 장현석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타자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변화구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장현석의 커브는 미국에서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낙차만 큰 공이 아닙니다. 패스트볼과 비슷한 출발점을 유지합니다. 타자는 빠른 공이라고 판단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급격히 떨어집니다. 과거 최동원의 커브를 떠올린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큰 낙차와 타자가 얼어붙는 장면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최동원과 직접적인 수준 비교를 확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장현석의 커브가 단순한 유망주의 좋은 공을 넘어 실제 경기에서 스트라이크와 삼진을 만들어내는 무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스트볼, 타이트한 슬라이더, 스위퍼 계열 슬라이더, 폭포수 커브. 타자는 서로 다른 4가지 궤적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패스트볼을 기다리면 슬라이더가 빠져나갑니다. 슬라이더를 의식하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빠른 공이 들어옵니다. 낮은 공을 버리려고 하면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떨어집니다. 장현석의 구종 구성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살린 변화는 결국 제구입니다. 최근 장현석은 볼넷을 줄였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습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결정구를 선택합니다. 과거에는 볼넷을 피하기 위해 패스트볼을 가운데 던졌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구종으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종 커맨드도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 제구를 넘어 원하는 구종을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빠른 공은 높은 쪽, 커터성 슬라이더는 우타자 바깥쪽, 스위퍼는 더 넓은 수평 움직임, 커브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시작해 아래로. 각 구종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탈삼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현석을 완성된 투수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장 최근 경기의 최종 기록은 5이닝 4실점이었습니다. 첫 3이닝 동안 7탈 삼진을 잡을 정도로 압도했지만 경기 중반에는 실점했습니다. 보크도 나왔습니다.
초반에 완벽한 9위를 경기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재 장현석의 장점과 숙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탈삼진 능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발 투수의 가치는 삼진 숫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자가 나갔을 때 투구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루와 보크를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투구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수비 실책이나 빗맞은 안타가 나와도 다음 타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투구수가 늘어난 뒤에도 9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반 3이닝을 압도하고도 5이닝 4실점으로 끝났다면 아직 경기 운영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크로 흐름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장현석은 다시 삼진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의 실수 뒤 볼넷과 안타가 연속으로 나오며 크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린 뒤 다시 자신의 공을 던집니다. 위기에서 탈삼진으로 흐름을 끊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투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흔들린 뒤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선발 투수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장입니다. 7월 들어 장현석이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3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볼넷과 투구수 때문에 긴 이닝을 던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실점하더라도 최소한 선발 투수의 기본 이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탈삼진 10개보다 이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매 경기 무실점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구위가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5이닝을 버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장현석은 이제 좋은 날에 최고점만 보여주는 투수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경기를 이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블A 승격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5경기의 탈삼진 페이스는 강렬하지만 평균 자책점과 실점 억제는 더 안정돼야 합니다. 볼넷 감소가 일시적인 변화인지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슬라이더 비중을 높이면서 팔과 어깨의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투구수가 80개를 넘어간 뒤 패스트볼 구속과 변화구 커맨드가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만날 타자들은 지금보다 변화구를 더 잘 참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빠지는 슬라이더에 쉽게 배트를 내지 않습니다. 높은 패스트볼에도 더 빠르게 대응합니다. 장현석이 상위 레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삼진을 잡으려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할 수 있는 변화구가 더 필요합니다. 커브와 슬라이더가 볼이 되는 날에는 패스트볼만으로도 이닝을 버텨야 합니다. 반대로 패스트볼 구속이 떨어지는 날에는 약한 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삼진을 잡는 투수에서 경기를 운영하는 투수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유망주 순위에서 밀려났던 투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볼넷 때문에 짧은 이닝만 던지던 투수가 5이닝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빠른 공 하나에 의존하던 투수가 커브와 서로 다른 형태의 슬라이더를 조합하고 있습니다. 실수 하나로 무너지던 투수가 위기 뒤 다시 삼진을 잡습니다. 장현석의 40탈삼진은 분명 화려합니다. 하지만 더 반가운 건 탈삼진 뒤의 숨은 변화입니다. 좋은 공을 가진 유망주는 많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도 많습니다. 큰 커브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가진 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로 성장하려면 그 공들을 한 경기 안에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현석은 이제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즌 더블A에서 장현석을 볼 수 있을지는 탈삼진 숫자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볼넷을 얼마나 억제하는가, 매 경기 5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좋은 날에 압도적인 9위를 평범한 날에도 경기 운영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최근 5경기 40탈삼진은 장현석의 재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격을 결정할 숫자는 탈삼진보다 이닝과 실점일 수 있습니다. 장현석은 마구급 변화구를 가진 유망주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흔들려도 다시 경기를 정리하는 완성형 선발 투수로 성장할까요?